이번에 보실 내용은 명제와 조건이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명제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란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참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분명하게 구별되느냐가 명제이냐 아니냐를 결정짓게 됩니다. 자, 이런 거죠. 선을 하나 그었어요. 이 선의 색깔은 검은색이다. 자, 이 문장은 거짓이에요. 왜? 빨간색이거든. 이 문장이 거짓인 게 확실합니다. 왜? 빨간색이거든. 따라서 이 문장은 명제입니다. 쌤, 이거 거짓이 틀렸는데요? 틀렸죠. 분명히 틀렸죠. 그러니까 명제입니다. 명제라는 것은 분명하게 구별되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얘를 우리는 거짓인 명제라고 불러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빠꽁쌤은 잘생겼다. 겼다. 분명히 참이죠. 이 뭔 개소리야! 물론 여기서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쵸? 따라서 이 문장은 참이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죠. 그쵸?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 문장을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방정식 또는 부등식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부등식 이런 거죠. x 플러스 3은 4. 여기에서 x가 2면 얘는 거짓이에요. x가 5면 얘는 거짓이에요. 근데 x에다가 1을 넣어보시면 얘는 참입니다. 그러니까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얘가 조건인 거야. 자, 이런 조건들은 보통 소문자 P, Q 이런 식으로 문자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 보실 거는 이제 명제와 조건의 부정입니다. 부정. 부정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찰이 이제 용의자한테 당신 범인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범인이 용의자가 저 범인 아닌데요? 범인이 아닌데요? 범인이지? 이거의 부정이 이제 범인이 아닌데요? 이렇게 하시는 거 부정이 되겠습니다. 자, 뭐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의 부정이라고 하고요. 물결 P라고 쓰고요. 어떻게 읽냐면은 not P, not P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부정이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물결 P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not P라고 읽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 예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명제를 말한 학생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참을 얘기하고 있느냐 거짓을 얘기하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참을 얘기하고 있느냐 분명하게 거짓을 얘기하고 있느냐 분명한 걸 찾으라는 거죠. 자, 지은이가 얘기합니다. 0은 작은 수이다. 자, 이때 작은 수이다 라는 것은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함이 없다라는 거죠. 0이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100보다는
큽니다. 그쵸? 근데 5보다는 또 작아요.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작은 수가 될 수도 있고 큰 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은이는 명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서진이가 얘기합니다.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자, x제곱이 1이면 x가 될 수 있는 것은 1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x가 1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거짓이죠. 그래서 서진이는 거짓인 명제를 얘기하고 있다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지입니다. 수지는 4-x가 1보다 크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부등식이네? 명제 아니야? 조건이야?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x에다 1 넣어보시면 오! 참입니다. 그렇죠? 근데 x에다 100 넣어보시면 거짓이 돼요.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는 거죠. 명제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태우가 얘기합니다.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자,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은 두 쌍의 대변,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죠. 자, 그랬을 때 정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합니다. 따라서 정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태우는 명제 중에서도 참인 명제를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쌤, 수지가 아까 부등식이니까 보자마자 이것은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명제가 아니라. 쌤, 그러면 서진이도 지금 x제곱이 1. 이거 분명히 뭐예요? 방정식이거든. x는 1. 이건 분명히 뭐냐면 방정식입니다. 쌤, 그럼 서진이도 방정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명제가 됐냐라는 거죠. 자, x제곱은 1이면 x는 1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이거 조건 맞습니다. 이거 조건 맞아요. 그 다음 x는 1. 이것도 조건이 맞습니다. 왜? 방정식이고 방정식이니까. 자, 근데 조건과 조건이 다음과 같이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명제는 문장형의 명제가 아니라 식으로 되어 있는 명제를 다룰 건데 요런 형태예요. 어떤 형태? 조건과 조건이 연결된 형태의 명제를 다룬다는 거죠. 얘만 있으면 조건입니다. 명제가 아니죠. 얘만 있으면 조건이에요. 명제가 아니에요. 근데 조건과 조건을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서 명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가정조건이다 라고 불러주고요. 왜? 뭐뭐이면 뭐뭐라면 뭐예요? if 가정이죠. 가정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다. 결론입니다. 결론 조건. 그리고 아까 앞에서 조건은 P 또는 Q로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면이다라는 것을 앞으로 기호로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P 화살표 Q 이렇게 읽으시는 게 아니라 P 이면 Q이다 이렇게 또 읽어주신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서진이와 태호가 명제인 것을 확인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내용은 진리집합입니다. 자, 진리집합이라는 게 뭐냐?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조건 P가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조건 P라 그랬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미지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X가 되겠죠.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이나 문장을 조건이라고 했어요. 자, 참이 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X 값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그 식을, 그 문장을 참이 되게 해주는 x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그거를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요때 앞에서 조건은 소문자 P 또는 Q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 P를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 즉 진리집합은 대문자 P로, 조건 Q를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집합 대문자 Q로 보통 나타낸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명제 P면 Q이다. 자, P 화살표 Q가 아니라 그랬어요. P이면 Q이다 라 그랬습니다. 이것의 참거짓. 명제라는 것은 무조건 참이어야 된다, 무조건 거짓이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죠.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라는 조건과 조건이 연결된 형태의 명제입니다. 이 명제가 참이어도 되고요, 거짓이어도 됩니다. 단지 분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다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확인을 어떻게 하냐?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보통 뭐라고 한다고요? 대문자 P라고 한다고요.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보통 대문자 Q로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되면,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되면 다음 명제는 참이다가 되는 거고요.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명제는 거짓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조건 P의 진리집합 P가 조건 Q의 진리집합인 Q에 포함이 된다라면 얘는 참이 분명해지는 거니까 그때는 여기서 짝대기를 2개 그어주셔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화살표 방향과 입 벌리는 방향을 일치시켜 주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화살표 방향과 집합의 입 벌리는 방향, 입 벌리는 방향을 일치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면서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자, 다음 명제에 참 거짓을 판별하고요. 거짓인 것은 발레를 드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발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발레. 발레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발레라는 거는 반대적 예를 줄여서 반레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 발레는 언제 사용하냐면은 거짓을 설명할 때 사용한다. 거짓을 설명할 때 사용한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참을 설명할 때는 절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을 설명할 때는 절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이런 거죠. x가 자연수이면 x는 정수이다. 이거 참인 명제입니다. 지금 조건과 조건이 연결되고 있는 명제 중에서도 참인 명제입니다. 근데 이 명제가 참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잘 들어봐봐. x가 자연수라 그랬잖아. 자연수 중에 뭐가 있어? 예를 들어봐봐. 1이 있지? 자, 그 1이 정수야? 정수 맞지?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저기서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면서
자연수 중에서 1은 정수가 맞긴 맞는데 자연수 중에서 1 말고 다른 거 중에서는 정수가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 그러면 뭐가 있을까? 자, 2 자연수 맞지? 그치? 그러면 2가 정수? 맞지? 그러니까 이건 참이야. 그럼 또 저기 있는 사람이 3은 또 아닐 수도 있잖아. 4도 아닐 수 있잖아. 5도 아닐 수 있잖아. 그래? 그럼 다 보여줘? 그럼 언제까지 보여줘? 죽을 때까지 보여줘도 다 못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을 설명할 때는 절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셔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거짓을 설명할 때 발레를 이용을 해서 설명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1번입니다. x가 양수이면 x의 절대값은 x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뭔 말이냐? x가 양수랍니다.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x의 절대값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죠. 얘는 x이다. 이게 참이냐라는 건데, 자, x가 0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은 절대값이라는 것은 벗기라고 있다 그랬고요. x를 절대값을 벗겨주면서 하셔야 되는 것은 부호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부호는 어떻게 결정하냐? 절대값 안에 있는 요 문자 x죠.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부호를 결정해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절대값 안에 있는 x의 부호가 뭐래? 플러스잖아. 그럼 절대값을 벗기면서 그 앞에 뭘 붙이면 돼? 플러스를 붙이시면 되죠. 왜 붙이라 그랬어? 그냥 붙이시라고. 만약에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면 그 앞에다가 뭘 붙이라고?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왜? 그냥 붙여. 중요한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왜 플러스를 붙이냐? 왜 마이너스를 붙이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참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가 0보다 작다이면 A가 0보다 작다이고 B가 0보다 작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A랑 B랑 곱해서 0보다 작으려면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여야 되고요.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여야 돼요. 그래야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지. 이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 다 마이너스가 돼야 된대. 거짓말이죠. 거짓입니다. 근데 이제 거짓일 경우에는 거짓이 되는 예를 들라 그랬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 A가 3, B가 마이너스 2면 곱하면 마이너스 되죠. 자, 그랬을 때 둘 다 마이너스예요, 저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짓이다. 요게 예가 되겠습니다. 발레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A랑 B랑 같고요. C는 D보다 크다이면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AC랑 BD가 이렇게 됐을 때 AC가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쵸? A랑 B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C가 D보다 더 큽니다. 그럼 양변에 똑같이 얘한테는 A를 곱했죠. 얘한테는 B를 곱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차피 A랑 B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걸 곱해줬다. 따라서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지 않느냐. 그래서 얘는 참이지 않느냐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거짓인 것을 너무 거짓스럽게 내면 아이들이 다 맞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거짓 중에는 굉장히 참스러운 게 있다라는 거죠. 얘는 거짓입니다. 쌤, 이게 왜 거짓인가요? 만약에 A랑 B가 0, 0이야. 그럼 같죠? 그 다음, C랑 D가, C는 4, D는 3. 그럼 C가 D보다 더 큽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A랑 C랑 곱하면 얼마? 그러니까 0이랑 4랑 곱하면 0입니다. 그 다음, B랑 D. 그러니까 0이랑 3이랑 곱하면 얼마? 0입니다. 그래서 얘가 더 커요? 아니다라는 거죠.
거짓입니다. 판례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시면서 문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내용은 모든과 어떤 또는과 그리고가 포함된 문장의 부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이라는 것은 아니야 라는 거였어요. 자, 첫 번째 모든과 어떤이 포함된 명제의 부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하여 px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다음 문장의 부정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x에 대하여 px가 아니다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만 적어놓으니까 뭔가 확 와닿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적절한 문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꽁 쌤한테 배운 모든 학생은 성적이 올랐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쵸? 아니죠. 떨어진 학생도 있고, 뭐, 오른 학생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그쵸?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내가 광고에다가 빡 실어갖고, 뭐야!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옆에 학원에서 뭐라고 하겠지. 이런 게 어딨냐. 그렇죠? 그래서,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아니야. 막 부정할 거 아니야. 그럼 그 학원에서, 빠꼼쌤한테 배운 모든 학생은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 요것만 이제 부정해버리면 모든 학생은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 그럼 전부 다 성적이 안 오르다가 돼버리잖아. 그럼 또 내가 또 억울하잖아. 그쵸? 그래서 다음 문장의 부정은 요것만 바꿔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빠꼼쌤한테 배운 어떤 학생은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 라고 해주시면 위의 문장의 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다의 부정은 아니다 인 거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뭐까지 해주셔야 되냐면은 모든의 부정인 어떤을 또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옳은 학생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 명제, 다음 문장의 부정은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x에 대하여 px이다의 부정은 모든 x에 대하여 px가 아니다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또는과 그리고가 포함된 문장의 부정입니다. P 또는 Q 이것의 부정은 not P, not Q 그리고 가운데에 그리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P를 부정하고 P를 부정했죠. 그리고 Q를 부정했죠. 근데 거기에다가 뭐도 해주셔야 되냐면은 또는을 부정해서 그리고라고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 이번에는 이런 거죠. 자, 피자 또는 치킨 선택해 보세요. 이런 학생이 있을 거예요. 저 피자예요. 그 말은 피자 선택하고 치킨은 선택 안 하겠다는 얘기죠. 저는 치킨이요. 그러면 피자 말고 치킨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근데 쌤, 저 둘 다 먹을래요 라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피자 또는 치킨에는 다음의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부정한다는 것은 이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남는 게 뭐가 있어? 둘 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피자도 아니고 그리고 치킨도 아니다가 다음 문장에 부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not P 그리고 not 치킨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을 부정하시면 어떤이 된다라는 거, 어떤은 또 부정이 된다라는 거.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3번입니다. 자,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요.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1번입니다. 자, 일단 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얘를 부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지 않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크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과 같을 거냐면 작다라고 하셨으면 틀린 거야. 대소에는 크다도 있고요. 작다도 있지만 같다도 있습니다. 따라서 큰 게 아니면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작거나 같다이다. 요거 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크다의 부정을 작다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야. 네,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부정을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장의 참과 거짓을 보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이라는 거는 뭐랑 보셔도 되냐면은 적어도 하나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어떤 거라도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한 개여도 상관이 없어. 엄청 많아도 되지만 한 개밖에 없어도 돼요. 어쨌든 다음 문장을 만족시키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뭐라도 있냐라는 거죠. 자, 근데 x는 어쨌든 실수예요. 실수를 제곱하시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집니다.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지죠. 거기에다가 3을 더 더해줬어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가 3을 더 더해줬어요. 그러면 0보다 작아질 리 없죠. 그렇다고 해서 0이 될 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x는 적어도 하나도 없어요. 한 개라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문장은 거짓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2번입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이것이 0보다 작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 문장의 부정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2x-1이 0보다 작은 게 아니잖아요.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크거나 같다이다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입니다. 이번에는 어떤이 아니라 모든이에요. 모든이라고 적혀있으면 정말 전부 다 돼야 되는 거죠.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돼요. 전부 다 돼야 됩니다. 뭐를? 얘가 만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은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요. 자, 절대값 씌우면 부호가 무조건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0보다 크다가 되죠. 근데 뭐가 될 수도 있냐면 0이 될 수도 있어요. 절대값 아닌 게 0이 돼버리면 따라서 절대값을 씌워놨기 때문에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이다. x에다가 뭐를 집어넣더라도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실수 중에서 그 어떤 걸 집어넣더라도 절대값을 씌워놨기 때문에 어떻게든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가 되기 때문에 다음 문장은 참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학교가 중요해질 수도 있고요. 중요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많이 애매하긴 한데 일단
정규 과정 교과서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들어가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문장은 어쨌든 뭐 학교 선생님이 한번 이제 다뤄 주신다라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이런 문제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신다라면 이 문제는 또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재밌어요, 문제가.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문제들도 다루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 풀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준호, 현주, 지호는 각각 서울, 부산, 광주 중에서 서로 다른 도시에 살고 있다랍니다. 자, 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준호가 얘기합니다. 나는 서울 사람이야. 서울에 살고 있다. 현주가 얘기합니다.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는 않아. 지호는 나는 광주에서 살고 있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이 진실을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서울, 부산,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을 차례로 나열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세 명이 뭔가를 씨부렸어요, 그렇죠? 근데 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두 사람은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준호가 거짓을 얘기하고 있었다면 나는 서울에서 살고 있지 않다라고 했어야 되겠죠. 얘가 거짓이라면 얘가 참일 거예요. 그렇죠? 현주가 만약에 거짓을 얘기하고 있었다 칩시다.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아. 이게 거짓이야. 그러면 참은 뭐야? 나는 서울에 살고 있어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만약에 지호가 거짓을 얘기하고 있었다면, 즉 나는 광주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게 거짓이라면 나는 광주에 살고 있다가 참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요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참을 얘기하고 누가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모르니까 일일이 하나씩 다 해보자는 거예요. 한 사람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준호가 만약에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현주와 지호는 거짓이잖아요. 그럼 뭐가 진실일 거냐면은 이렇게가 진실일 거예요. 진실, 거짓, 거짓이니까 진실이 되겠다는 거죠. 자, 봅시다. 준호가 서울에 살고 있답니다. 현주가 서울에 살고 있답니다. 근데 뭐야? 서울, 부산, 광주 중에서 서로 다른 도시에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준호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현주도 서울에 살고 있다가 돼버려.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준호가 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준호는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현주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이 거짓이 되겠죠. 그러면 현주만 진실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거짓이니까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어요. 거짓, 진실, 거짓이니까 진실이 되겠다는 거죠. 준호는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현주는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지호는 나는 광주에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호가 광주에 지 혼자 살고 있다고 하니까 얘는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남은 두 사람 준호와 현주가 한 명은 서울에 한 명은 부산에 살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둘 다 서울에 살고 있지 않대. 둘 중에 한 명은 서울에 살고 한 명은 부산에 살아야 된단 말이야. 한 명은 서울에 살아야 되는데 둘 다 서울에 살고 있지 않대.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주도 거짓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호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었다라면 나머지 두 사람이 거짓을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거짓 진실이니까 진실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준호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랍니다. 현주는 서울에 살고 있다랍니다. 지호는 광주에 살고 있지 않다랍니다. 일단 확정된 건 누구냐면은 현주가 서울에 살고 있는 것은 확정됐어요. 그러면 이제 부산이랑 광주 요 남은 두 사람이 부산 한 명, 광주 한 명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호가 나는 광주에 살고 있지 않답니다. 그럼 어디 살고 있다는 거야? 부산, 광주 둘 중에 한 군데는 살아야 된단 말이야. 지금 현주가 서울을 갔으니까. 근데 지호는 요 둘 중에 광주는 아니래. 그럼 뭐야? 부산인 거죠. 지호는 부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호는 남은 게 뭐야? 광주밖에 없잖아. 그쵸? 근데 준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서울은 아니래. 서울은 아니니까 뭐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광주여도 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누가 진실을 얘기했냐? 지호가 진실을 얘기했고요. 서울에 사는 친구는 현주로 밝혀졌고 부산에 사는 친구는 지호고요. 광주에 사는 친구는 준호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